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3남매입니다. 언니가 첫째이고 오빠는 둘째, 그리고 저는 막내인데요. 언니와 오빠는 결혼을 했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 혼자서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지야, 혹시 사귀는 사람 없는 거니? 글쎄,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네. 딱히 결혼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래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는지 잘 살펴봐. 이제 노처녀 소리 들을 나이인데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그건 안 되지.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혼자 산다고 그래. 엄마가 화들짝 놀란 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도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나는 과부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거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해.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좋은 사람과 평생을 같이 보내는 게 제일 큰 행복이야.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는데요. 그 한숨에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자 홀로 세상을 살아온 것에 대한 고단함과 외로움, 그런 모든 감정들이 한숨으로 토해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언니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언니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렘과 기대가 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하는 언니가 그때는 참으로 예쁘고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한때는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언니와 형부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언니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언니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결혼 생활에서 오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었으니까요. 언니는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오빠는 비교적 무던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마 성격이 무던한 편으로 절대로 새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니는 올케인 새언니가 편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늘 새언니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으니까요. 암튼 저는 언니의 영향을 받아 결혼에 대해 점점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 생신을 맞아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갔지만 언니로 인해 피곤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언니네 가족은 이미 와 있었지만 오빠와 새언니는 바쁘다며 내려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생신인데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워낙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언니가 곧바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시어머니 생신인데 며느리가 얼굴도 안 비추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보면 볼수록 기분이 안 돼 있다니까. 현준이도 안 내려왔구만. 왜 네 올케한테만 그래? 올케는 며느리인데 당연히 내려오는 게 맞는 거지. 내가 현준이를 낳았지 네 올케를 낳았어? 욕을 하려면 현준이한테 해야지. 왜 네 올케를 물고 늘어져? 그날은 엄마도 지지 않고 버럭 외쳤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언니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다 보니 엄마가 중재를 하기 위해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언니의 화만 더 들 뿐이었어요. 엄마가 잔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라니까. 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엄마는 그런 언니를 달래려고 노력했어요. 놀면서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출장을 갔다는 걸 어쩌겠어. 바쁜 직업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럼 현준이라도 내려왔어야지. 전화만 띡 하고 많은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가 한숨을 쉬며 또다시 변호했습니다. 현준이는 승진시험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다잖아. 대기업 다니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니.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를 두둔하며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하자 언니가 얼굴을 찌푸리며 더 거칠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다 이해해주니까 더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개무시하는 거라고. 뭘 또 그렇게 무시했다고 난리야. 매번 핑계만 대고 얼굴도 안 비추는 게 웃기는 거지. 진짜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라니까. 바빠서 친정도 자주 못 간다고 하는데 뭘 무시하는 거라는 말까지 하고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아마도 친정은 하고 안 나갈걸? 그래도 네 올케가 돈을 꽤 많이 보내줘서 항상 고마워. 엄마가 새언니를 두둔하기 위해 말을 꺼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불을 지폈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가 더욱 발악하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오기는 싫고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건 뭐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언니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해서 새언니를 험담했어요. 그런 언니의 태도에 엄마가 당황스럽고 속상한 듯해 보였지만 형부도 있다 보니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요. 다른 날도 아닌 엄마 생신자리에서 꼭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나 안타까웠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분노를 멈출 의향이 없어 보였고 그날의 대화는 끝날 줄 모르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결국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가 언니를 말렸습니다. 언니,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데 그만 좀 하자.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려고 내려왔는데 언니가 자꾸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 되잖아. 제 말에 언니가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진 않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채 원망만 가득한 언니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물론 새언니와 오빠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본가에 자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새언니가 출장이 많은 편이다 보니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는 듯 해보였거든요. 하지만 새언니와 오빠는 친정에도 자주 못 간다고 들었기에 엄마와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그 와중에 새언니 성격이 워낙 무뚝뚝한 편이다 보니 말수도 적어서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새언니가 오히려 안 내려오는 걸 좋아하는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혹시나 새언니가 집에 내려오기라도 하면 이미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언니는 못마땅해 했고요. 어느 날은 새언니가 내려온다고 하자 불만을 쏟아냈어요. 아니 무슨 상전이 온다고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어? 며느리는 손님이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다 보니 아무리 쓸고 닦아도 먼지가 많더라고.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좋잖니. 하지만 역시나 언니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식이니까 올케가 더 기고만장해서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라고.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눈치를 보고 난리야.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집에 와도 입을 꾹 다물고 불만스레 앉아있기나 하고 거기다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잖아. 올 때마다 뚱하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모르겠다니까. 그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지. 너 이따가 올케 오면 암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안 그랬다가는 빌려달라고 했던 그 돈 안 빌려줄라니까. 엄마의 말에 언니가 입을 꾹 다물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은 조용히 있다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제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어요. 현지는 어쩜 그렇게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한지 모르겠다. 뭐가 그래도 불만이라고 저러는지 참.
내가 볼 때는 새언니가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아. 누굴 닮아서 저렇게 시기가 많은 건지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현지가 여기 한번 왔다 가면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저번에는 현지가 돌아가고 보니까 밭에 있던 먹을 만한 채소를 전부 다 뜯어갔지 뭐니. 오늘도 냉장고에 있는 반찬 전부 가지고 갔어. 나눠주려고 참기름을 5병이나 넣어뒀는데 그걸 몽땅 차에 실었더라니까.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고 하더니 지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지적질이야 지적질이. 엄마가 잔뜩 화가 나서 외치고 있었는데요.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 테니까 화내지 마.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가? 어? 아니 나는 그냥저냥 먹고 살만해. 네가 그럴 때마다 더 열불이 터져. 너도 네 목숨 챙기면서 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아니 언니가 다 가져갔다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가져갈게. 네 언니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숨겨놓은 거 있으니까 갈 때 가져가. 암튼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니까. 엄마가 땅에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 무릎이 좋지 않다는 말에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게 되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수술하고 나면 간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놨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연차휴가 내볼게. 그러자 언니가 갑자기 새언니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말을 꺼냈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하니까 올케도 간병해야겠네? 그 말에 오빠가 다급히 나섰는데요. 누나, 간병을 하려면 내가 해야지. 이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 올케는 가족 아니야? 언니가 오빠와 새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봤고 그때 새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형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그럼 고모부도 간병하시는 거예요? 새언니의 말에 불쾌하다는 듯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남편이 엄마 간병을 어떻게 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새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뭐가 좀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언니와 새언니 사이에 냉기가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간병을 하려면 내가 할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자 언니가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엄마 간병할 테니까 다들 돈 걷어서 나한테 주던지. 아무래도 남보다는 딸이 낫지 않겠어? 그 말에 오빠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조카들도 있는데 누나가 할 수 있겠어? 조카들은 사돈어르신께 맡기면 된다며 언니가 간병을 맡겠다고 했고 결국 우리 가족은 언니 말대로 돈을 걷어서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수술은 잘 끝났고 언니는 병실에서 엄마를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문안을 갈 때마다 언니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언니가 열심히 간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병원에 가보니 병실 안에 언니 대신 모르는 간병인 한 분이 계셨어요. 언니는 어디 갔어? 엄마에게 물었는데요. 일 있다고 갔어. 제가 어리둥절해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안 하는 거야? 제 물음에 엄마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듯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언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건 처음 보는 일이었기에 더 이상 묻지 못했는데요.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무릎 수술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얼마 뒤 집으로 내려가셨는데요. 엄마의 회복을 지켜보며 우리 가족도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빠 제사를 맞아 가족들이 다시 본가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지 못했어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새언니에게 화를 내며 마구마구 쏘아붙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사서 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언니가 새언니에게
매섭게 말을 내뱉었어요. 새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몸이 안 좋으셔서 사서 온 것뿐이에요. 음식 잘하는 곳에서 사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새언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요. 다들 바쁘기도 했고 엄마는 여전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니 무리할까 싶어서 사서 온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새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새언니를 몰아붙였으니까요. 우리 아빠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돼서 제사상 한 번을 직접 못 차려드려? 그러고 너 올케가 며느리야? 언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새언니가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언니의 불만을 들어줬던 엄마가 갑자기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지랄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엄마의 갑작스런 고함에 주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요. 순간 언니는 엄마가 자기 편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내가 초장부터 며느리 교육 잘 지키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하지만 엄마의 다음 말은 언니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눈빛은 언니를 향해 매섭게 번졌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그동안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따져보자. 네가 간병하겠다고 돈 받아가 놓고는 어떻게 했어? 말도 없이 토끼는 바람에 네 올케가 자기 돈 쓰면서 부랴부랴 간병인을 구했는데 그 돈 네 올케한테 돌려줬어? 네 올케는 내가 곤란해질까봐 내가 주는 돈도 안 받겠다고 하고 간병인도 다시 구해줬구만. 뭐가 어쩌고 어째? 제사 음식을 사왔다고 지랄을 하고 있어. 야, 이 미친 거사. 네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딸인 네가 제사상을 차렸어야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네 올케가 왜 제사상을 차려? 네 올케는 혹시나 무릎 아픈 데가 고생할까 싶어서 미리 제사 음식 예약까지 해서 힘들게 찾아왔는데 어디서 생색을 내고 자빠졌어. 그 말에 언니 얼굴이 굳어졌고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나오듯 언니를 향해 계속해서 소리쳤거든요. 거기다 네 올케가 일주일에 몇 번씩 사람 보내준 것도 니들은 모르고 있었지? 엄마 말을 듣다가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다니? 엄마 아직도 아픈 거야? 무릎 수술하고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며느리가 집안 청소해주고 밥해주는 사람까지 보내줬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겠어. 근데 자주 안 내려온다고 사람을 그렇게 갈궈? 그래서 너는 자주 내려와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네가 가져간 반찬들 채소들 그거 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먹는 것들이야. 올 때마다 돈까지 받아갔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근데 어디서 착한 우리 며느리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대고 있어. 엄마가 언니를 향해 윽박을 질러대자 언니가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올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나도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돈으로 때우는 것보다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효도잖아. 돈이면 다냐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엄마가 언니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니들이 언제 며느리처럼 마음 써준 적 있어? 꼴랑 얼굴 한번 비춰놓고는 다 한 것처럼 생색이나 내고 있고 뭐 뜯어갈 생각밖에 더 했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배려가 문제라는 거잖아. 배려가. 어떻게 된 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며느리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 그렇잖아도 제사 음식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알아서 예약한다는 말에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눈물까지 흘렸어. 네가 뭔데 우리 며느리한테 그따위 말을 해. 우리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할 거면 넌 앞으로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네가 도둑질해간 간병비는 올케한테 당장 보내. 엄마의 목소리에는 쌓이고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언니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충격을 받은 듯 서 있었고 방안은 순간 고요해졌어요. 새언니가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감정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결국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챙길 겨를이 없었는데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선 새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왜 언니처럼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우리 엄마도 무릎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때 보니까 살림하시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우리 새언니가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보내드렸거든요. 사실 저도 우리 새언니한테 보고 배워서 가능했던 일이다 보니까 딱히 잘한 건 없는 거죠 뭐. 그래도 그런 마음 써준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어머님, 제가 싹싹한 며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챙기고 싶었어요. 너 정도면 싹싹한 며느리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살아보니 여시마냥 알랑방귀 뀌는 며느리보다는 너처럼 속 깊은 며느리가 훨씬 나아. 내 자식들도 못해주는 걸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언니,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엄마와 제가 칭찬과 사과를 하자 새언니도 마음이 많이 풀어진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언니는 연락이 없었는데요.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던 언니가 어느 날 본가에 왔을 때 큰 용기를 내서 새언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올케,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심했지. 그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참 많더라.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어. 형님, 솔직히 그동안 많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그렇게 히스테리 부렸던 건 시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괜히 올케가 질투나서 그랬던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누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올케한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순간 언니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는데요. 새언니가 언니에게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때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참고만 살면 더 심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새언니의 조언은 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만을 혼자 삭혀왔던 언니는 새언니의 단호한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고 한동안 이혼 이야기까지 오갔는데요. 언니가 그런 대접받으면서 살 거면 같이 살 의미가 없다고 이혼을 선포하자 형부도 위기감을 느꼈던 것인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형부와 대화를 통해 언니는 시댁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는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시댁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언니가 형부에게도 조언을 건넸어요. 고모부, 이혼하실 생각이 아니면 내 가족부터 챙기셔야죠. 가족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고모부 스스로가 먼저 행동해 주셔야 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우유부단하던 형부가 용기를 내자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형부네 가족들이 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듣게 됐는데요. 사돈 어르신이 형부의 월급을 사실상 관리하며 돈을 가져다 쓴 건 물론이었고 언니네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모든 것을 점검하듯이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 모든 상황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었고요. 결국 언니와 형부는 전문가를 찾아가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되었고 형부 가족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들의 끈질긴 요구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단호하게 행동하자 그들도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네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언니가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족이란 이름 아래 왜 그리도 상대방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